종 안 치고 왔다고 크레임 건 하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26페이지에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 있죠. 그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시험 나온 것은 용도 지구의 문제가 29회 시험이 되게 좀 지엽적인 거 어려운 걸 냈어요. 다음 달에 제가 얘기할 텐데 일단은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시험은 용도 지구 지정했잖아요. 이 용도 지구별로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21개 용도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건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하고 크기만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건물 지을 때 불에 안 타는 내화 불연으로 해야 되겠다. 규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구 중에 방화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기존의 용도 지역으로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존의 용도 지구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더 세게 강화도 하지만 완화도 할 목적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용도 지구들끼리는 중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목적이 다 다르니까 2개 이상 중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연계 확인서 떼어보면 도시지역 3종 일반 주거 해놓고 그 동네 아파트 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뭐라고 하냐, 무슨 경관지구, 그 다음 옆에 고도지구, 2가지 중복된 거잖아요.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 여기서 조례로 규제하고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니까 용도 지구들끼리는 중복이 된다. 그 다음에 지역들끼리 중복은 안 되지. 지역과 지구 중복은 기본 시스템이지, 그죠? 준지구 위에 일부를 방화지구로 고도지구 지정하니까 용도 지역으로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게 이제 지구들이에요. 지구들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별 제한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적용하잖아요. 규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까 특례는 왜 국토법 적용 안 하는 거 있었잖아요. 농공단지 안에서는 무슨 법 적용? 농지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찾지 마. 그냥 어차피 초기엔 다 그래. 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묶이면 여기서는 수도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원구역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묶이면 문화재 보호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인 곳은 수산자원관리법,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가 이런 특례 빼고는 국토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봐요. 준주거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잖아요. 준주거지역이면 건물 어떤 거 지을 수 있냐, 용도 제한, 건폐율은 용적률, 이게 국토법에 따른 규제예요. 자, 그러면 준주거 지역의 일부를 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빗금치 부분은 준주거의 제한도 받고 경관지구 제한도 같이 받는 거야. 그럼 경관지구 안에서는 뭘로 규제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은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수변 경관 지구가 서울시에도,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도, 경기도 안양시에도, 자, 하천 주변에 경관지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변이 있으면 옛날에 수변 경관지구 지금 특화 경관지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자, 성남시 탄천 주변에 특화 경관지구, 안양천 주변에 특화 경관지구, 마포 한강 주변에 특화 경관지구, 똑같은 경관지구잖아요. 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서울시 조례로, 성남시 조례로, 안양시 조례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 내용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다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낼 수가 없이 법적 근거만 묻는 거야. 그럼 시험에는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됐는데 똑같은 문장을 틀린 걸로 시할 때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자,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지자체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시라. 조례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 그럼 뒤집어서 실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울 목동 일대요 안양천 연결돼 있잖아요. 특화 경관지구다. 그러면 이때는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 허가가 양천구청이거든. 양천구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조례가 다 있어. 제일 좋은 거 양천구청 가서 이게 무슨 경관지구라고 됐는데 내가 여기다가 뭘 지을 수 있는지 규모 얼마 지는지 조례로 한번 보자. 조례 줘봐야 못 읽으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지을 수 있나요? 이런 목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중개 대상물이 나오면 이런 걸 지으려고 손님이 땅을 구해달라 할 수 있지. 그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능하나요? 라고 직접 현장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거 지을 수 있네요. 조례 확인했더니 거기에 맞춰 허가 신청했을 때 100% 허가가 나요. 지가 한 말이 있으니까 토를 잡을 수가 없지. 그래서 조례를 정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례 적용하지 않는 게 몇 개가 있어. 그걸 딱 알아야 돼요. 자,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잘 봐요. 그 문장 중에 삐그스름하게 된 거 있죠? 그걸 바꿔서 시험 낸다니까. 자, 26페이지 펼쳤나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 관리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로 정하라고? 조례. 그냥 조례라고 그러면 돼, 조례. 건축법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놈이 단골인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 동그라미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기는 조례가 아니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건 또 뭐예요 2번이. 그죠? 자, 잠깐만요. 용도 지구들을 하나하나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다 거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자,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자, 제가 지금 질문 던질 때 판단을 해보세요. 서울시에서요, 양천구 신정동 일대를 다 측량을 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범위를 딱 특정해서 자, 이렇게 고도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뭔가가 있는 줄 아는데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고도지구라고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그래. 가만히 봐봐. 이런 거 지정하려면 다 지정하려면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경관지구 묶였지. 그럼 경관지구 안에서는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규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신정 1동 2동이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렇게 지정했다 쳐요. 높이의 기준이 있어 없어? 여기에는 없잖아요. 몇 미터? 아니, 막연히 고도지구라고 해놓으면 몇 미터를 고도라고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공기 희박할 때까지. 공기 희박할 때까지. 그래서 그거 뭐요, 그거? 그 쇠로 된 껍데기 타고 막 날아다니네. 영화에 나오네. 아이언맨. 그래, 아이언맨. 그래, 아이언맨이고, 그래. 통한다, 진짜. 이래 툭 해도 알아들었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쇠로 된 껍데기 타고, 날아다니네. 하면 아이언맨. 얘하고 나하고 어디 텔레비 가서 퀴즈 맞추는 사람 잘 맞추고 갈 때. 툭 던져 툭 알아니까. 얘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대화를 통하려면 그런 것도 봐야 된다. 아이언맨이 올라가다가 공기 희박하면 떨어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고도지구는 높이잖아. 어디까지? 없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75m 고도지구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75m 넘는 건 못 짓는 거야. 25m 고도지구. 그럼 얼마 넘는 거? 안 돼. 30m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높이 기준 정해줘야지. 막연하게 고도지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그냥 고도지구라고 할까? 75m 고도지구라고 기준을 줄까? 주겠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했지. 그러면 높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25m 고도지구. 그러면 얼마 넘는 걸 못 지어? 그렇지. 75m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높이가 정해준다 이 말이요. 그때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니까 따로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고도지구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겠지.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 높이가 정해져 안 정해져? 자,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75m 고도지구라고 하거든. 그러면 저절로 고도지구 지정되는 순간 높이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그때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경관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했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경관 지구라는 게 존재해야 경관 지구에 적용할 조례를 만들지. 그렇죠? 아니, 안양시에 경관 지구가 하나도 없는데 경관 지구에 적용할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를 따로 만들어라는 얘기고, 고도 지구 간의 높이 제한은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시험은 2번을 뭐라고 내냐면 고도 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알고 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가 믿음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의심이 되고 이런 건 참 나쁜 버릇인데, 그래서 공부에 한해서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따로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방제지구, 다 조례예요 이제부터.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지진 그 밖에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역시 도시군 계획 조례. 자, 그럼 여러분요, 혹시 실무하다가 방제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 야, 이거 용량 초과네.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여러분들 내가 볼 때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의 땅,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급경사 주변의 땅을 거래 중개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거기 저 해남 땅끝마을 갈래요? 그러니까 건축물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 방제지구라면 거래 중개할 일 있지. 자, 시가지 방제지구 안이 여기 이게 목동일 때 지정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 서울시에서, 이건 특별시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어떤 걸 만들었는지 확인해야지. 그렇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지자체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 봐요. 보호지구 안에서는 역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그 뻘겋게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아까 보호지구 종류 몇 개? 이거 하면 저거 잊어먹고 저거 하면 이거 잊어먹고. 역중생. 그러면 조계사, 봉은사 같은 큰 절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했겠지. 그 안에 내가 빌라를 짓고 싶단 말이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아니야? 그러면 빌라 지을 수 있냐 없냐 막 하면 안 돼요. 걔가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위임받은 강남구청 가서 조례로, 서울시하고 강남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 전통사찰 때문에 지정했는데 이런 거 지을 수 있게 빌라 지을 수 있나요? 확인해야 돼요. 역시 지자체에서 뭘로? 조례, 다 조례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있죠?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자연취락지구가 유일하게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이제. 일단 기억 1번 몇 층이야만 짓는다. 오늘은 그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왜 그리 생각하는데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4층 이하만 지으니까.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몇 층 이하만 지어라?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박스 앞만 봐도 단독주택, 일정건생, 이정건생, 운동, 창고, 동물, 식물, 발전시설까지 지을 수 있다. 2번에 조례에 나오죠, 조례. 네. 공동주택 가로치고 뭐는 제외? 아파트 못 짓잖아요. 조례라도 못 짓게 해버린다니까. 왜? 4층 이하만 지으니까. 그럼 연립 다세대는요?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지을 수 있지. 4층이니까. 조례를 정하면 허용이 된다. 나머지는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박스 밑에 가로 6번.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제 안 나오죠? 집단, 우리 공법 만만치 않네요. 그죠? 세다, 진짜 과목. 내가 봐도 진짜 암기할 거 많네. 누가 공법을 아무나 한다고 그랬어요? 공법은 아무나 하나? 그러죠? 강의는 아무나 못하지. 공부는 아무나 다 해도. 그러네. 자, 박스 밑에 집단 취락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 있지요? 아까 왜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게 있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그러니까 여기 다 조례인데요.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이건 조례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취락지구 중에 자연취락지구 이놈 있죠, 이놈. 이놈은 국토법령에서 4층 이하.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이놈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꾸 이걸 자연취락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여러분, 상식으로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해야 되는 게 집단취락지구 아니요. 그것만 알아도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요. 알겠죠?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7번. 자, 여기서는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예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는 얘기지.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물 지어라 이 말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하니까 너무 기네. 지문 넉 줄.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잘 안 내는 거예요. 논란이 많거든.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안 짠다면 조례잖아요. 짠다면 조례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시험 내기가 아주 애매해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의하다고 인정하여 역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9번도 복합용도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중에 역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해놓고 하단에 박스 있죠? 이걸 한 방에 건축할 수 있다. 하단에 박스 있다. 조례, 결론은 조례예요. 하단 박스 있죠, 박스. 요거는 그 위에 걸 다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압축, 그러죠? 한 장 넘어가셔요. 28페이지가 포르등등 박스 보니까 수학 공식이 나오잖아요. F1 곱하기 1 더하기 F2 곱하기 2 더하기 FNXN 해서 대지 면적. 그러죠? 이거 여러분 수학 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 잘하는 사람들이 다 푸는 거예요. 우리는 미적분 할까 말까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의 용도죠.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 얘기예요. 요거 의미만 요까지 할 거예요. 요까지 용도 구역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